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일단 퓨처스리그가 끝났으니까 퓨처스리그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KB스타즈가 우승을 했고 송윤아 선수가 MVP를 수상했는데요. 고현지 선수 유니폼에는 피가 묻을 정도로 혈투였습니다. 뭐 본인은 자기 피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 퓨처스리그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점수차는 신한은행과 KB스타즈의 15점. 이게 가장 많이 벌어졌던 점수차였고 가장 적었던 차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3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퓨처스리그가 더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했지만 뛰어난 선수 한두 명이 있냐 없냐로 경기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선수가 있으면 격차가 너무 커 보여요. 이러면 보통 잘하는 쪽이 보여야 되는데 잘하는 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럴 때 잘하는 쪽은 소수고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이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하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상대가 안 되는 거 자기도 아니까 미루게 되고 이러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KB스타즈도 경기가 안 될 때 보면 어땠냐면 송윤아 선수한테 2명이 붙어있다는 거는 한 명이 무조건 오픈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보고 송윤아 선수한테 어떻게 넣어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경기력은 점점 더 떨어져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 한두 명 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올리려면 전체 수준을 올려야 돼요. 전체 수준을 올릴 방법은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결국에 스포츠는 끝으로 가면 다 유전자 싸움이거든요. 이 얘기를 최영은님의 아드님도 하셨고 그분은 의사신데 류현진 선수도 자기는 노력보다는 타고난 것 같다고 이승엽 감독도 자기는 타고났다 그래요. 공이 더 잘 보인다. 선수 2세들이 웬만큼은 하는 이유들이 다 뭐겠어요.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운동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기본을 먹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이걸 습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나이 들어서 습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야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할 거 전체적으로 신인들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신한은행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성공한 픽을 하지 않았나 하고요. 김채현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좀 헤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될 거고 BNK 썸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신인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뭐 하나은행도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은행 정도 픽이면 다른 애면 성공한 픽이 됐을 건데 이번 드래프트가 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삼성의 최예슬 선수나 KB스타즈의 송윤아 선수나 우리은행의 이민지 선수 다 1군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1쿼터 마지막에 이민지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는데 그때 그 문제 그 경기요. 이민지 선수가 그 이후부터 쭉 뛰면서 11득점에 리바운드 6개 이만큼 한 선수가 미야사카 모모나하고 이명관 말고 없거든요. 그러면 맨날 연습하면서 봤을 텐데 왜 이민지 선수를 처음부터 투입을 못했지? 이민지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순이었던 하나은행이 픽을 했다면 지금 하나은행이 가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1순위가 점쳐지던 선수인데 앞에서 골밑 자원이 필요한 신한은행 홍유순을 택했고 역시 골밑 자원이 필요한 BNK 썸 김도현을 픽했고요. 정현 선수인데 정현 선수는 솔직히 이 팀이 3번이 없지도 않은데 근데 비교적 가드는 많고 아시아 쿼터로 떼었고 골밑은 탄탄하다고 생각하니까 정현 선수를 뽑은 거죠. 그리고 포워드 자리가 비었던 삼성은 최예슬을 뽑았고 그리고 역시 골밑이 필요한 KB스타즈가 송윤아를 뽑으면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지. 원래는 상위팩이 점쳐지던 선수거든요. 아마 후반기에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은행이 퓨처스리그 결승까지 온 거는 10년을 넘어서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이민지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게 보이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 뭐 변화정이나 박혜미는 1군에 쓰는 선수들인데 근데 딱히 박혜미가 퓨처스리그에서는 뭘 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면 차라리 그 자리를 아무리 장신 선수가 필요해서 넣었다지만 뭐 변화정 선수는 지금 많이 기용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오승인 선수가 차라리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왜냐면 어차피 박혜미 선수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반면 KB스타즈는 가용 인원도 많고 골고루 활약을 해줬어요.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는
송윤아 선수가 우리은행의 길쭉길쭉한 선수들 사이에서 공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겼다는 건 나머지 선수들의 대활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양지수, 고현지, 이혜주, 이윤미, 이채은 골고루 활약을 해줬고 신예영 선수도 가든데 골밑 수비까지 들어가면서 되게 쏠쏠한 활약을 해줬고요. 놀란 건 오정현 코치의 지도인데요. 오정현 코치가 타임 부를 때마다 정확하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 명씩 지적을 해주고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 같으니까 정확하게 자기 역할이 뭔지 확인을 하면서 작전 타임이 이어갔고요. 교체를 투입하기 전에는 정밀한 전력 분석 팀장이죠. 정밀한 팀장님 옆에 앉히더라고요. 교체석이 아니라 그러면 정밀한 팀장님이 선수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교체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승하고 나서 오정현 콜이 많았는데 심성영 선수는 오정현 코치님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1군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 잘했던 선수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하나은행 퓨처스의 최고 히트 상품이 누굴까요? 저죠. 근데 제가 딱히 한 게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첫 경기에 10분 뛰면서 6득점 5리바운드를 한 서진영이 중용이 됐냐? 아니요. 다음 경기에 안 썼어요. 이 정도 되면 코칭 스텝을 전부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부 갈면은 최윤아 코치가 감독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최근에 서동철 감독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전부 다 갈면은 최윤아 코치 어린 거 문제가 안 되잖아. 점점 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박진영 선수는 신태희 선수한테 1군에서 양인영 선수한테 잘하던 짓을 또 하던데 포스트업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패스를 넣어주든지 아니 자기 팔 거면은 딱 팔 거니까 나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포스트업을 잡고 있는데 글로 돌파를 해요. 이대로 했어요. 픽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픽을 받아서 들어가든지 빠져가지고 3점을 때리든지 픽을 걸어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패스를 넣어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돌파를 해요. 이러면 개투 수비가 되잖아요. 개투 수비에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 그냥 설명하자면 두 명이 같은 데로 오니까 혼자서 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구에서 공간 넓게 벌려서라 스페이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공할 때도 2대1 속공도 공간 넓게 벌려서 내려가면 그거 혼자서 절대 못 막아요. 근데 멀리서 쏘는 게 불안하니까 저 가운데로 몰리거든요. 그럼 한 명을 잡고 있다가 패스아웃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서 바로 반대쪽에 찍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2대1 속공인데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골대랑도 가까워졌지만 수비랑도 가까이 하니까 지레 피하면서 던지니까 레이업도 미스하고 차라리 미들에서 편하게 쏘는 게 낫거든요. 다이어트 쏘듯이. 근데 박진영 선수는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윤자 코치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던데 무슨 허윤자 코치님 유치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래서 자주 하는 말이 위성호 감독이 여기 오면 선수들이 느는 게 아니라 위성호 감독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위성호 감독은 작전의 디테일 아주 좋은 감독이에요. 근데 그만큼 또 뭐가 있냐. 이 부분 정확하게 안 걸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말을 해도 선수들이 끄덕으로 나가서 해요. 그런 선수들만 10몇 년을 보다가 근데 신한은행 코치까지 하면 더 오래 봤죠. 그러다가 자 방금 뭐 하라 그랬지? 근데 예? 너 여기서 뭐 해야 돼? 예? 위성호 감독 뒷목 잡고 쓰러져요 진짜. 그냥 평소에도 혈압 걱정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포워드가 없어가지고 1군 주전을 써야 되나? 박진영이야말로 에너지 레벨 필요할 때 잠깐 넣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한 번 잘하니까 그냥 쭉 미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퓨처스에서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2군에서도. 다른 팀은 퓨처스가 조용하니까 다 작전 얘기하는 것도 들리는데 저도 보면서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작전판에 손 짚어가면서 선수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은행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계속 이런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BNK 같은 경우는 퓨처스 전통의 강자였는데 뭐 KDB 때부터 그랬죠. 최근 몇 년은 좀 아니지만 이번에는 1군 좀 뛰니까 김민아, 심수현 선수도 그냥 퓨처스 멤버에서 빼버렸고요. 김정은 선수 정도나 들어갔고 그래도 좀 1군 좀 뛰어봤고 좀 경력도 있는 선수는 이하은 한 명 뛰었는데 이하은 선수도 이 부상 때문에 재활이 계속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퓨처스에 넣는 게 의미에 부합을 해요. 근데 뭐 딱히 이번에 퓨처스에서 BNK가 실패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쯤 하면 박경림 선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민지 선수나 센터를 빨리 올려야 되는 팀인데 김도현 선수도 퓨처스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날에 쓸 자원을 찾는다는 퓨처스 리그의 목적을 봤을 때 BNK는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 김도현 선수는 득점은 좀 못하는데 리바운드는 하나는 진짜
최민준 선수도 그렇고요. 최민준 선수는 득점도 따라주고요. 아직까지 뭐 퓨처스도 실패했다 보이는 팀은 하나은행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간에 퓨처스를 삼성생명이 잘했는데 삼성생명도 이번 퓨처스를 보면 김수인 선수가 그래도 잘해줬고 임규리 선수도 이제 쓸만하다는 게 확인이 돼가고 있고 최예슬 선수가 1군에서도 뛰는 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전 퀴즈이기 때문에 작전을 같이 수행하는 선수들에 따라서 좀 수준이 갈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신한은행은 제가 진작에 여기 김지영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본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퓨처스 뛸 선수가 그냥 진짜 없대요. 자, 김지영, 홍유순 빼면 5명이에요. 그냥 이두나 선수도 솔직히 1군에서 많이 뛰는 선수죠. 근데 홍유순 선수가 별로 안 뛰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끼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더라고. 후반 돼서야지 몸 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첫 경기는 아예 뛰지도 않았고요. 홍유순이 뛰었다면 솔직히 신한이 1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첫 경기에서는 김채원 선수가 부드러운 슈터치를 보여주면서 리바운드도 14개나 건지고 잘해줬다는 거. 근데 송윤아를 만나니까 좀 헤매더라. 이 대책은 빨리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부딪히지 않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고 동기인데 지금 이러면은 커리어 내내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빨리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코칭 스텝이. 허유정의 발굴. 이경은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허유정이 그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인데 저는 허유정 그래 더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슬슬 올라올 거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훈 선수 거치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은 이미지 발굴하고 차라리 변화종 5승인이 박혜미보다 낫다 이거 찾은 거 하나로 의의가 끝났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2승에서 결승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은행은. 가용이는 답을 찾았어요. 근데 위성호 감독은 그냥 2층에서 그냥 경기도 안 보고 계시던데 근데 판단력 하나는 좋은 분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제가 퓨처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경기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팀끼리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데 각기 다른 스타일의 팀, 이 팀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 팀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 각기 다른 팀을 상대하는 준비 과정 이것도 다 숙달이고 그래서 실제 겪어보고 내가 했던 경기를 보고 공부하면서 이걸 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찾아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어가지고 해보는 거 이래야지 숙달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 올스타도 왜 그렇게 하나 생각해봤더니 올스타는 원래 팬 서비스예요. 그냥 팬들도 그 선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 즐기자는 서비스인데 그거를 쇼케이스로 쓰려는 거죠. 일본에서 선수는 데려와야 되는데 스카우팅 인력이 우리나라 구단들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보자는 거죠. 6개 구단 감독들도 다 초청을 안 했대요. 그래서 원래 올스타전 하면 6개 구단 선수들 올스타 안 뽑힌 선수도 다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안 뽑혔어도 거기 가면 있으니까 같이 즐거워하니까 재밌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번에 퓨처스 리그인데 거의 뭐 결승전 날은 심성형 대회였어요. 심성형이 신스틸러였어요. 그리고 심성형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관객들 웃게 만드는 진짜 심성형한테 카메라 하나만 붙여놔도 컨텐츠 잘 빠질 거예요. 매 경기마다. 심성형 선수가 지나가면서 오정현 코치님 째려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강희슬 선수가 내려와서 간식 먹여줬더니 간식만 먹고 잡으니까 바로 도망가고 KB스타즈 벤치 가서 과자 훔쳐 먹고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심성형 그 캐릭터가 딱 밉지가 않은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경기 끝나서까지 우리은행 다 갔는데 남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 심성형 선수 덕에. 그리고 KB스타즈 선수들 다 와가지고 하나은행도 그랬고 뒤에서 언니들 응원하고 이런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퓨처스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안 된다. 차라리 1군보다 퓨처스에 더 힘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MVP 받은 송윤아 선수는 이미 1군에서 경기를 뛰고 있고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돋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KB스타즈가 건진 수학은 양지수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꽤 잘 먹혔어요. 송윤아 선수가 시야도 얼마나 넓은지가 확인이 돼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KB스타즈에서 기대하는 선수는 신예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단신이긴 하지만 김진영 선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B스타즈의 장점은 토크가 진짜 활발하다는 거. 이래서 고비가 있음에도 우승을 했다고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아시아 쿼터 쇼케이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시아 쿼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